이어서 이제 교재에는 없는데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 과연 뭘까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의 궁극적인 성공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도 누누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이윤이 남지 않으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그 사회적 기업에 일하는 것들이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뭐 자기의 보람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봉사활동에도 그러니까 교통비 그리고 실비, 식비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것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되돌릴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더더욱 그러니까 고용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일,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지속 가능성이란 사회적 기업의 궁극적인 성공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1972년 유엔 환경회의에서는 환경적 제약을 고려하지 못한 경제 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DGs라고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 그리고 김해시에도 지속 가능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고민들을 던져주는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그러니까 나의 영리 활동 그러니까 직업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역량을 좀 투입해 주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읍면동 복지협의체에도 마찬가지고 새마을 분야의 새마을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한테 맞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그 속에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 또한 이렇게 말해서 그런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7, 8년 전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참석할 수 없는 날 계속 회의를 했었어요. 학교 수업 이런 것 날 특히 수요일에 하다 보니까 건의를 많이 했어요. 저녁 시간에 좀 하면 안 되나? 라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낮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조금 활동을 뜸하게 하다가 지속 가능하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이 지금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저희 역할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요일 오전에 모임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합니다. 현재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 관점에서 인간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 성장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사회복지에서도 사회적 경제에서도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 사회적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고 했어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를 집중하는 기업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경제적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경제, 환경, 사회 세 부분의 균형 발전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조금 작게 보더라도 아니면 이익의 배분을 좀 작게 하더라도 그것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 1990년대에는 경제 및 경영의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 조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은 조직의 목적과 활동이 지속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이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회 문제 안에 환경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죠. 뭐, 특히나 이제 뭐 이후 이 부분을 좀 더 이따가 하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재무적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분기점을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 그러면 언제까지 적자를 내고 지원을 받더라도 적자를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흑자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사회 자본화를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가보고 싶은 사회적 경제 모델이 유럽이 아니라 캐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캐나다가 가지는 케벡주의 사회 자본이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에서 만들었던 사회 자본들이 이 사회적 경제로 들어오는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한 거대한 사회 자본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근데 서서히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이제 보호종료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을 조금 만드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부분에 일정 정도 적립을 하지만 그거는 아주 미비한 부분이고 지역사회에 이제 후원, 기금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창업을 하든 교육을 받고 싶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럼 사회자본은 뭘까? 협력, 규범, 가치, 신뢰, 인간관계 등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사회자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만 문제가 사회자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 공동체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게 지푸라기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5명이 시작을 했어요. 5명이 뭐 십시일반에서 활동들을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법인 등기를 새롭게 준비하는 작업에서 한 1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유형별, 법인 형태별 인정 해제, 사회적 기업 현황들을 보면 유형별로는 약 20, 30%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인정 해제, 유형별로 가장 많은 형태가 일자리 제공형의 사회적 기업이 인정 해제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일자리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명의 일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명의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최소 지금 최저임금만 준다 치더라도 600명, 이게 최소 600의 뭐 사회보험 그리고 운영자금, 그러면 최소 돈이 안 남는다 치더라도 한 달에 월 1,000만 원은 매출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 어렵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매출을 낼 수 있는 영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수막으로 그러니까 리모델, 뭐 그러니까 리폼, 뭐 재활용을 하는 업체다라고 했을 때 현수막으로 뭐 다양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나간다고 했을 때 1,000만 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감소 비율 측면에서 사회 서비스 제공량이 37%로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뭐 낮게 나타나는 게 왜냐면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뭐 지속 가능 부분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뭘까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일자리 제공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뭐 해결할 부분을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지프라이 협동조합이 이제 예비는 끝났고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이번 달 내로 서비스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유형을 낼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빠져 있어요. 사회 서비스형으로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과연 사회 서비스형이 맞을까? 라는 고민. 그래서 최근에는 기타 혁신형 뭐 이런 것도 고민하게 되고 어, 지역사회 공헌형. 그래서 이 고민을 이번 주 내로 정리를 해야 서류 작업들이나 이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인 형태별로 보면 그러니까 뭐 10에서 40%의 기업이 인정을 해제되었으며 민법상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의 인정 해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왜냐하면 비영리 민간단체는 수익성에 대한 고민들이 이름에서 나타나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비영리 영역에서의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활동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 복지 벤처라고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리날이라고 하는 단체가 비영리 민간 단체로서 도에 등록돼서 인정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익 사업을 전혀 안 해요. 여기는 비영리 활동들을 하면서 후원 뭐 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인정해제된 여러 개의 민법상 법인들은 다시 목적 유형이나 사업 유형으로 나누어 인정해제되는 단체의 성격이나 패턴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유의미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왜? 활동들이 딱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영리 민간단체도 위와 같이 유사하며 인정해제된 10개의 기업 중 각 지역의 기독, 그러니까 YWCA죠. 운영하는 단체가 4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는 특정한 단체의 성격이나 패턴을 읽을 수가 없다. 라는 부분에서 너무나 막연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뭐 유형별로 인정해드리는 사회적 기업 유형을 보면 2008년도에 일자리 제공이 89개였는데 그 중에 26개가 인정이 이제 인정됐다가 해제되는 29.21% 정도가 되고요.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30개였던 게 11개.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좀 작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대부분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자활 뭐 이런 기업들에서 그러니까 일자리 사회 그리고 그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전환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형이 많았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 아까 이야기했고 거기는 36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조금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던 분들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혼합형인 경우에는 64개에서 인정 해제는 17개. 그리고 기타형 같은 경우에는 35개에서 8개 정도의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 형태별 인정 해제를 보면 상법상 회사, 여기 뭐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겠죠.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상법상 회사라고 했을 때 기본값은 2008년도에 105개가 인정을 받았다면 이 중에 27개가 해제되었고 민법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에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44개에서 17개가 해제됐고 그리고 사회복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28개에서 5개 위에 아까 했던 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 뭐 이런 것도 여기 속하겠죠. 비영리 민간단체는 26개에서 10개 작지 않은 부분이죠. 민법상 법인하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및 기타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왜 낮게 나타날까에 보면 목적 사업이 뚜렷합니다. 뭐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장애인을 위한 고용 서비스 이런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장애인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옛날 장갑, A4 용지, 뭐 문구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역할들을 많이 수익사업화하고 그 장애인 참여하는 장애인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개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번 주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하고 한 4주, 5주 정도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각 기업의 사례들을 이렇게 한번 조사하는 것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과제 이런 것들을 조금 드릴까 하고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많지 않은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의견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조금 많이 가져볼까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은 1957년 뭐 연구 논문을 통해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논문들의 제목 등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제 진행되기 시작을 했고요. 1990년대 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 비즈니스 기업들이 출현하면서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철학,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는 돈을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핵심 이런 것들을 이제 되짚어보는 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비즈니스 모델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성장, 그리고 가치를 뭐 함께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모델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2B라고 이야기하고 B2C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주로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일까? B2B, B2C, 뭐 B2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그리고 B2B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기업 중에 특히나 이제 뭐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저 또한 한때는 그쪽의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은 아동인데 돈을 내는 사람들은 아동이 아닌 거죠. 보호자일 수도 있고 센터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을 돈을 내는 사람이 어디에 사업에 돼. 그러면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 저 또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울릉도 독도를 가는 프로젝트를 또 했지만 그보다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의 그러니까 교과서 체험 여행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기업이 가장 많이 했고 매출이 가장 많이 나왔던 데는 지역 아동센터 였었고,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의 그러니까 기획 여행을 이제 뭐 사전에 기획, 그리고 답사, 그리고 그 진행 사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이런 역할들을 1인 다역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했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의욕적으로 했었던 거는 태백 영월의 역사 여행을 기획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프라 협동조합 초창기에 대한 부분이었고, 한 방에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이라는 부분, 실제로 남는 게 2천만 원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아, 할 수 있겠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못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찔한 순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사를, 그러니까 원래 2박 3일 프로그램인데요. 계획서를 짜고 사전 답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경남 김해에서 태백 영월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짧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차를 몰고 만 17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식당 사전에 이제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짚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쭉 갔다 왔고 답사하면서 했던.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이 팀이 좀 재밌는 게 비를 몰고 다녔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속 비를 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를 조금 많이 몰고 다녀서 영월 하면 유명한 게 그러니까 뭐 단종의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래프팅이 유명하거든요. 래프팅을 이제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저희 팀한테는 사고가 생기지 않았지만 사고가 이제 생겼어요. 다른 팀에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약 반주 한 잔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그때 이렇게 물에 빠지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는 좀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그 자리를 이동해서 다른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래프팅을 하는데 한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40분 만에 내려왔어요. 물살이 그만큼 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상황 대처가 필요하고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플랜 B는 반드시 준비를 하고 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로 한 부분. 그래서 돈은 센터. 근데 센터가 낸다고 하지만 동경주 지역의 아이동센터다 보니까 한수원에서 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내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는 현재 합의된 정의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의미로 비즈니스와 모델의 개별적인 정의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 비즈니스 그리고 모델라는 부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뭐 방법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두 가지 연구 흐름들을 보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영 활동이 돈을 벌어들이는 이 돈을 그러니까 통해서 기업의 성장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활동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념화하여 보다 초점을 맞추면서 발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보면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낮은 수준의 경쟁, 그리고 확실성, 그리고 지식 활용을 중심적으로 해서 전략과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뭐 정적인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사업 방법이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의 이해 당사자의 압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전통적으로 기업들을 보면 돈을 뭐 많이 본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해내는 부분들인 거죠.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가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 이렇게 특히 먹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잘만 하면 잘 되는데 너무 경쟁 업체들이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죠. 지금 주변에 편의점이 잘 될 것 같지만 문 닫는 편의점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은 어떤가? 역동적인 환경이고 높은 수준의 경쟁,
그리고 불확실성, 지식 창조 및 혁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생명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이에 갭도 존재하는 거죠. 역동적이면서 IT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사업 방법의 다양성, 높은 수준의 이해 당사자들의 압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 이게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가 쉬워서 사회적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챙기고, 그러면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가치 속에서 개인적 가치도 같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돈보다는 그러니까 삶의 질을 그리고 자기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부분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